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억 달러 다 드릴 테니까 여기 오셔서 해상기지에 전투기, 미사일 방어막, 공군기, 전투기 잔뜩 가져다 놓으십시오. 저는 제가 만약 국정원장이라 한다면 지금 인천 앞바다 덕적도 부분에 인근 무인도를 쭉 연결해서 메우고 인공섬을 만들고 해서 미국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이 서해안에다가 신설하는 거죠. 해병대까지 같이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안을 미국의 정권인수팀과 향후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CIA 국장에 된 존 레클리프 이런 분들과 직접 만나서 빅딜하면 되겠죠. 자, 지금 지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덕적도라는 섬이 인천 앞바다에 있어요. 자, 그 덕적도 앞에 보면 백아도, 울도, 또 하벌섬 등 여러 개 섬이 5km 반경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 섬들을 모두 연결하고 메우게 되면 가로 세로 약 5km 되는 큰 인공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수심이 40m가 넘어가는 울등도를 매립하여 해상공항을 건설하는데 수심이 얕은 서해안은 메우고 또 인공섬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어려운 공사가 아닙니다. 이 덕적도 일대를 우리 해군, 공군, 해병대 이 모두가 합동근무한 기지를 건설하고 미사일 방어망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조성된 인공섬에 미 해군기지, 미 공군기지를 함께 건설해서 합동 근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공섬 매립 군사시설을 건설하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간에 걸리고 경비는 약 10조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중국의 턱 밑에 미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해상에 건설이 되면 중국은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굳이 미국의 항모 전단이 서해안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규로 서해 해상 인공섬에 미 해군 공군기지가 생긴다면 미군은 서해에 불침 항공모함을 한 대 추가로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 앞바다에 미국의 이지스함이 수시로 드나들게 되면 미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SM-2, SM-6 등 미사일들 수백 발이 수도권을 방어하게 됩니다. 북한과 중국의 각종 미사일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공섬 조성 경비가 약 10조 원가량 든다 하더라도 이 비용은 단 한 번만 드는 비용이고 국내 건설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니 손해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 요청하면 오케이 100억 받아 그리고 추가로 100억 더 줄까? 라고 할 정도 배짱을 튕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수백 발의 SM-3, SM-6, SM-2 미사일들을 우리 돈으로 사려면 아마도 수십조, 수백조의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천 앞바다에 섬을 매립하고 미 해군기지, 미 공군기지를 지어주면 미 해군이 알아서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고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인공섬에서 북경까지는 약 900km, 중국 해군이는 다리엔과 칭다오까지는 약 500km가량 됩니다. 중국의 해군 공군은 서해에서 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해상공항에 미 공군의 F-15EX와 F-35A 및 미 해군의 P-8 해상 초계기 등이 진리하게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뜨고 내리게 되면 우리는 큰돈 안 들이고도 서해를 온전하게 통째로 우리가 독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을 접수하면 서해안 대륙붕에서도 해저 자원, 석유와 가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과 공군이 걸리적거리게 됩니다. 인천 앞바다에 인공섬 하나 만들어 미 해군 및 미 공군이 사용하도록 제공한다면 중국 해군과 공군이 꼼짝 못하게 되니까 북한 서안만 분지에 매장된 천연가스 및 원유를 채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 비용을 100억 달러를 달라고 지난번 시카고 이코노미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국정원장이라면 덕적도 앞바다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미 해군과 공군에게 기지 제공할게 이리 와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억 불 다 드릴게요. 사실 다 해봤자 5조도 안 됩니다.
한 35억 불 정도 되는데요. 자, 100억 달러 다 드릴 테니까 여기 오셔서 해상기지에 전투기, 미사일 방어망, 공군기, 전투기 잔뜩 가져다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빅딜을 쳐야죠. 그래놓고 하나 더, 뭐? 대한민국한테는 관세 되도록이면 매기는 신용만 하세요. 중국 애들한테 20%, 30%, 50%, 100% 매기더라도 우리도 같이 매긴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우리한테는 그저 한 1, 2% 정도 매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미국 시장을 열어야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444억 달러 우리가 벌었어요. 앞으로 한미 간의 무역액을 1000억 달러 규모로 늘려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개 주고 10개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좀 빅딜을 잘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해안에다 이렇게 군사기지를 신설하게 되면요.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코앞에 배치된 미 공군과 해군을 막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군비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가랭이가 찢어지고 파산하게 됩니다. 자, 한국 서해안들의 섬들을 매립해서 미 공군과 해군 기지를 건설해주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보소, 할배요, 한국산 물건에 대해서 관세 좀 낮춰주이소 이렇게 요청을 해야죠. 그러면 이런 빅딜은 성공합니다. 명분을 주고 이득을 주고 즉 돈을 주고 더 큰 돈을 뺏어오는 이런 빅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영어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국정원장이라면 자, 미국하고 이런 빅딜을 성사시키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외교부 출신 사람들이 지금 국정원장 하고 있는데 뭐 외교관 했으니까 영어도 고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하고 이런 빅딜을 성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전 저를 고발했던 김규현 씨나 현재 있는 조태용 씨나 도대체 월급 받고 사무실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있는 차장애한테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당해서 그런지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어요. 송두리째 경찰에 다 뺏겼어요.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첩도 못 잡아요. 잡을래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 트럼프 신정부 트럼프 2기하고 이런 빅딜을 성사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런 빅딜 성사시킬 생각도 못하죠. 노력도 않고 있죠. 자, 그러니 무용지물이다라고 얘기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겠죠. 자, 지금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의 아바타 정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문재인의 호위무사 정권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잡아다 조사도 안 하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진취적인 전략과 전술은 미국과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론 주군인 문재인을 열심히 보호하고 지키다가 문재인과 함께 순장당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일본이 지진지대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 제7함대가 지금 있는 요코스카 항을 제주도로 이전시키면 돼요. 자, 제가 지금 100억을 물론 너무 과다한 요구죠.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요. 우리가 내는 비중이 한 20% 됩니다. 예? 총 35억 불 되는데 자, 100억 불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100억 불 줄게. 그러니까 100억 더 받아가. 그래놓고 대신에 조건이 있다.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제7함대 다 일로 이사시켜라. 이렇게 해서 제주를 개발하는 거예요. 제2국제공항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영종도 우리 신공항보다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유럽으로 미주로 또 남미로 오세아니아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전 세계 항공 노선을 제주도 국제항공에다 노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각종 국제 다국적 기업들 또 국제회의장, 컨벤션 몰 이런 것들이 막 부지기수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를 하와이보다도 더 번성하는 지구 최고의 쇼핑 레저 타운으로 관광지로 변모시키는 거죠. 그야말로 달러가 쏟아질 겁니다. 자, 이런 빅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건설 경기 다 죽어버렸죠. 지금 하루 건너 하루씩 건설회사 넘어가고 있죠.
자, 제주도 개발에 덕적될 때 매립해가지고 새로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군사기지 건설로 흑산도, 가거도, 백령도, 어청도, 덕적, 연평도 이런 데다가도 다 새로운 활주로 닦고 해군, 공군, 해병이 합동근무선대를 해서 대한민국 해병을 전 세계 무적 해병 아니에요. 이 해병 규모를 더 키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안전한 불침 항공모함이 되겠습니까?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수원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 수원에 군공항이 수원 시내에 있죠. 지금 이 수원에 있는 군공항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덕적도로 이전을 해서 중국의 해군 공군을 괴멸시키는 전초 기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년도에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과 관련된 대선 공약을 제가 미리 발표하는 거예요. 자, 이 대선 공약을 쓰는 사람, 현재 나와 있는 예펜네들 후적지근한 놈들, 여자들 수준 안 되는 것들 대통령 나오지 마. 미리 얘기해. 홍씨! 오씨! 당신들 말이야. 그리고 안씨, 너희들 깝죽거리지 마, 앞으로. 대한민국 말아먹을 일 있어? 너희 같은 것들 명태균이하고 여론조사나 해. 여론 조작 말이야. 그런 거나 해, 이놈들아. 뭐 너희 같은 애들이 무슨 대통령이 나오기는. 더더군다나 여편네들 수준 안 되는 것들 나오기만 해봐, 그냥. 전부 다 다리 몽둥이 갖다 뿌려놓던지 할 테니까. 자,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우리나라를 구제할 백마탄 정도령님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자, 그런데 내년 봄이 돼 보십시오. 의대 신입생들이 대거 들고 나올 거예요. 왜? 자, 올해 벌써 한 3,400명, 3,500명 되는 의대생들이 휴학을 했죠. 자, 근데 내년에 원래 쿼터 3,500명 정도 추가로 입학하겠지. 그런데 추가로 2,000명을 더 뽑을 거 아니야. 그럼 내년에 몇 명을 뽑는다는 얘기야? 5,500을 뽑는다는 얘기야. 합하면 얼마야? 한 9,000명 되죠. 자, 그러면 1학년이 숫자가 9,000명이 돼. 자, 무슨 수로 의대 수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의대 교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미 의대 교수들도 현장을 많이 떠났어요. 3,500명을 수용할 공간도 없고 가르칠 교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대형 병원들 병실 6,600개 플러스 알파 해준다고 덜컥 뭘 했는지 약속해놓고 인턴 레지던트들 노비로 좀비로 데려다 쓰기 위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해. 그래놓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돼. 절대 빠꾸가 없어요. 그자 그렇게 해놓고 이들 의대생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이과 쪽에서는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얘네들이 2년 정도 수업을 못 받게 됩니다. 자, 전국의 의대가 한 2년 동안 엉망진창이 되면서 신입생도 제대로 뽑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 3, 4월이면 의료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난다 그러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료계 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전문가들이 재정이 완전 바닥난다. 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어제 그저께 눈도 많이 왔죠. 자, 응급실을 찾다가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어르신들 나오겠죠. 이런 국민들이 하나도 늘어나다 보면은 거기다 내년도 돼서 경제까지 폭삭 주저앉는다. 그야말로 화불단행. 예? 절대로 화는 혼자 오지 않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 그리고 그 수사들이 계속 나온다. 김영선이 얼마나 걸레 쓰레기인지 이번에 판명 났죠? 아니, 명태균이 같은 애들을 잘 다독거리고 좀 집어주지. 500만 원이 뭐야. 못 줘도 한 15억, 20억은 주고, 야, 그동안 너 애썼다. 다음번에도 계속 부탁할 테니까 잘해라. 이렇게 다독거리면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 맨날 스폰서 받아가지고 공짜 밥 처먹고, 공짜 술 얻어 처먹고, 공짜로 레슬링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남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아니야. 고마운 표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결국에는 구속되겠지. 결국 구속되면 어떻게 돼? 경제공동체. 뭐야, 그 다음에? 국정농단. 그 다음에 묵시적 부정청탁. 누가 겪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겪었던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참모를 하는 애들은요. 자, 무조건 지금 각하 괜찮습니다. 그대로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이러고 있겠죠. 자, 걔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교육부,
얘네들도 전부 의료 대란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지금 몽둥이 찜질을 당해야 될 애들이에요. 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얻어맞아야 될 놈들이죠. 특히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그 다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얘네들은 진짜 물속에 넣고 먼지 나올 때까지 두들겨 패야 돼도 안 될 인간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내년 3, 4대 되면 제명이도 구속돼요. 더불어민주당 434억인지 뭐 몇백억인지 또 다 뱉어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민주당 애들 줄줄이 비리 혐의로 이제 감방 가겠죠. 자, 근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여론 조작을 했죠. 그래서 후보를 바꿔치기했죠. 자, 그 해당되는 자가 누구예요? 이준석이. 그 다음에 또 김종인이. 거기다가 또 뭐 많잖아요. 뭐 홍준표, 오세훈이. 자, 이런 정말 걸레 똥물보다도 더 더러운 것들이 지금 뭐 시장이다, 뭐다 이러고 이제 뭐 와서 지금 야버짓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 모두가 동시에 와르르르르 무너집니다. 자, 이렇게 되고 대통령이 거의 식물 대통령 상태로 될 거로 지금 전망이 돼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으로 대한민국의 권력의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힘을 합쳐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할 수 있는 전혀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 예언서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2025년에 정도령이 나타나서 난세에서 백성을 구한다고 합니다. 항상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니까 어떠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지 우리는 한번 그 나라를 구할 구국의 전사를 한번 누가 오실지 한번 지켜볼 일이죠. 절대로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무슨 뭐 6.25 전쟁 때도 그랬고 구한 말에도 그랬고 나라의 임금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켜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드린 이런 얘기는요, 내년도에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나타날 경우 이와 같은 국가안보 공약을 실천하고 미국과 완전히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과 함께하면서 중국 공산당 해체를 당연시하고 열심히 해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면은 북한은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년도 새롭게 나오는 분이 누가 되든지 아주 아름다운 일이 생겨날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만약에 국정원장이라면 이와 같은 청사진을 가지고 미국의 워싱턴에 날아가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하고 CIA 장하고 만나서 존 레클리프가 이제 CIA 국장으로 가니까 존하고 만나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미국 친구들의 얘기를 듣죠. 자, 산울림님 또 이렇게 또 거금을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려요. 뭐 잘 재방송에는 이렇게 슈퍼챗이 실시간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대단히 또 특별한 일을 또 해주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와 같은 내년도에 아무래도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수원에 있는 군공항을 서해 덕적도 매립지로 옮긴다. 이런 거 제시를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겠죠. 지금 수원에 계시는 우리 수원 시민들이 늘 이 수원 공군기지로 인해서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 주변은 고도 제한이 있어서 뭐 개발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자, 북한 아이들을 견제할 목적이라면 수원에 비행장 있는 것보다는 좀 서쪽으로 나와서 영종도 옆에 덕적도에 가갖고 거기서 중국도 겨냥하고 또 북쪽 애들도 겨냥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면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이 매립지 덕적도가 훨씬 이롭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수원 군공항이 사라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투자가 밀묻듯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서울의 과밀화 현상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서해안에 군사공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천 앞바다 덕적도 인근이 되겠습니다.
덕적도 섬 크기가 4km 곱하기 6km 정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군공항 건설하고 또 수도권 방어를 하기 위한 사드 그리고 이지스 어시어 등 미사일 방어 시설들을 대거 배치하게 되면 아주 용이하게 우리 군공항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수도권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실시간 또 저 슈퍼챗이 또 들어왔나요? 예, 오늘도 이렇게 적지 않은 분들이 계속해서 슈퍼챗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푸른 여의주님, 그리고 산울림님, 오늘 이렇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셔도 저한테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덕적도 개발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자, 이 덕적도가 보면요. 이 모섬 덕적도가 있고요. 또 그 옆에 이 작은 어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항들을 잘 정비해서 준설을 하고 하면요. 대형 함정들이 드나들 수 있는 군항으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군기지가 주로 메인 있는 게 대련, 그 다음에 청도, 따리엔과 칭다오 두 군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대련에서요.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를 쫙 직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뭐가 있냐면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거리가요. 500km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평택에는 삼성 반도체만 있습니까? 미군 험프리스도 있죠. 또 평택 LNG 기지도 있죠. 또 평택 해군 기지도 있습니다. 주요 국가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평택저입니다. 그리고 평택 바로 옆에는 오산 미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이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필수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또 평택 아래쪽에는 대산항이 있고요. 또 대산항에도 에너지 저장 창고들이 있습니다. 또 당진에는 현대제철소 등과 같은 각종 제철소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대련에서 평택으로 일직선을 그으면요. 약 그 평택 후방 100km 후방에 청주가 있어요. 그 청주에는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기지가 있죠. 그리고 청주 옆에는 세종시가 있고 세종시 밑에는 대한민국 최대의 첨단 연구시설이 밀집한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련에서 중국군들이 500km 내지 700km급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련과 평택 사이에 미사일 방어망이 설치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평택의 미군기지 또 오산의 미 공군기지가 불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평택, 당진, 청주, 대전 이런 주요 지역들이 모두 불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련과 평택을 일직선으로 쭉 연결할 때 덕적도라고 하는 비교적 큰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을 매립하고 군사기지로 개발해서 미 해군 공군 해병대가 공동으로 근무하는 군사기지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사드를 배치하고 이지스 어시오 등 각종 MD,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중국이나 북한에서 발사하는 각종 미사일들을 모조리 해상에서 요격해서 제거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면에 있는 청도, 중국의 해군기지가 거기도 큰 게 있습니다. 청도에서 평택까지 한 600km 됩니다. 마찬가지로 청도에서 평택으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미사일 방어망이 없습니다.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덕적도에다가 해군, 공군, 해병대 기지가 들어서고 이지스 어시오, 그리고 사드 이와 같은 미사일 방어망이 들어서게 되면 청도에서 칭다오에서 평택으로 발사하는 각종 미사일들을 전부 다 해상에서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평택의 해군기지는 너무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 함정들이 해상으로 긴급 출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런데 덕적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바로 서해, 외해, 바깥바다로 출동하는 게 용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해군 공군을 즉각적으로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적도에다가 해군기지를 설치해놓고 이지스함을 상시 배치해놓고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남북도 그리고 호남의 전라남북도까지도 중국의 미사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흑산도와 가고도까지 더 합쳐서 미사일을 설치하고 해군 공군기지 설치해서 KF-21, 예? 해상 초계기 P-8, 그 다음에 뭐 F-35A, 또 우리가 만드는 KF-21 보람에 이런 것들을 배치하게 되면요, 앞으로 중국 애들이 까불라야 까불 수가 없어집니다. 까불다가 그냥 전부 다 물고기밥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중국의 미사일 공격도 철두철미하게 방어를 하고요.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더 나가서 이제 미중 간의 군비 경쟁이 아니야. 한국과 중국 간의 군비 경쟁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중국을 무너뜨리는데, 중국 무너뜨린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중국 인민들은 우리가 사랑해요. 다만 1억 5천 명 남짓한 그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거예요. 네? 중국 공산당 CCP,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을 해체함으로 중국을 인민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죠. 뭐를?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보장되고 마음껏 상업활동, 비즈니스 통해서 스스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를? 중국을. 동북삼성의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은 자동적으로 한반도의 영향권 내로 포집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김정은이 정권은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괴멸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굳이 전 세계 월드와이드 원마켓을 만들기 위해서 대륙과 대륙을 잇고 이런 원대한 전략상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요, 대한민국이 국군이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가가 융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될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쩌면 이 나라를 구조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될지도 모른다 해서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또 부가적으로 덕적도에 이런 기지를 설치하게 되면요, 중국 어선들은요, 그냥 어선이 아니죠. 어선을 가장한 해상 민병대라는 아주 난폭한 이런 무도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무도한 집단들이 우리나라 해안에 상륙하는 것도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덕적도에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사거리 500km급의 천무가 배치된다면 유사시 중국 해군기지가 있는 대련항은 천무를 이용해서 대련을 그야말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천무에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 대련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해군 함정은 대련항구 밖으로 절대로 나오지가 못하게 됩니다. 나왔다가는 죽습니다, 그냥. 자, 그러니까 항구 밖으로 나와야 무슨 태평양으로 진출하든지 대만 쪽으로 내려가든지 할 텐데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무서워서 대련 항구 밖으로 못 나오게 되면 함정이 수백 척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자, 저 기쁜 소식이 있죠. 지금 현무6가 개발된다 그래요. 이 현무6는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도 장착이 되는데, 이 ICBM이라는 건 대기권 밖을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대기권을 뚫고 갔다가 내려올 때 음속의 10배 정도의 속도로 들어온답니다. 어떠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그 현무6를 막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잘 됐죠. 북경, 상해, 또 폐렴을 일으켰던 우한, 이런 데에 배치되는 중국의 주력 부대들도 맘만 먹으면 다 제거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중 간의 군비 경쟁이 아닙니다. 한중 간의 군비 경쟁,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중국 공산당 정권이 해체되는 그런 날이 조만간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덕적도 같은 덕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매립을 하고 새로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군사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우리 해병대를 배치하고 또 해병대가 보유한 사거리 500km 천무를 대량으로 배치를 해서 중국군을 박살내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덕적도에서 북경까지는요, 한 9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1000km급의 현무 시리즈 미사일을 쫙 배치를 해놓은 것이죠.
유사시에 북경을 그냥 한 5분, 10분 내에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굳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꼭 이륙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보유한 첨단 초음속 미사일을 통해서 중국을 통제, 제어, 봉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